모범되고 으뜸되는 의를 위하여 앞장서고 계시는 유양순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도시, 행복한 도시 종로를 구현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삼청동, 가이동, 부암동 지역구의 정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종로구 의회 의원으로 등원한 것이 벌써 5개월째가 되어갑니다만 의원으로서 첫 구정 질문을 하는 의정 단상에 서니 감회가 무척이나 새롭습니다. 주민을 섬기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원으로서의 첫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어 추위와 화재에 취약한 시기입니다. 지난 9일에도 관내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분이 돌아가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에 대한 애도와 부상하신 분들에 대한 쾌유를 빕니다. 근본 화재에서도 그렇듯이 화재 보험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한 곳의 화재가 여러 곳으로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전통시장이지만 화재보험 가입이 저조한 곳 또한 전통시장입니다. 2016년 11월 대구 서문시장, 2017년 1월과 3월 여수 수산시장과 인천 소래 어시장 화재가 그러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 전통시장에서 총 42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만 53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27곳의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점포 수만 1만 600여 곳에 이릅니다. 이렇게 많은 시장과 점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특성에도 화재보험 가입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보험에는 우리 관내 전통시장 중 겨우 10곳 미만의 점포가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체적으로 화재보험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화재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생각과 비싼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4.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좌시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이 납부한 공제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사업 운영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여 저가로 화재보험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종로구청에서는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은 개별 점포에서 각각 가입하는 사항이라 하여 보험 가입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먼저 이러한 실태부터 우리 구가 적극 나서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화재 공제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 정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 관내 전통시장은 전국적으로도 알려진 명소도 많고 그 점포 수 또한 최대에 이르며 노후화된 점포도 많습니다. 그만큼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있으므로 전통시장 화재 시 신속한 복구와 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내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 공제 가입을 지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산 부담이 크다면 간이 과세자와 같은 영세 상인부터 우선하여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상용직 또는 공무직, 무기계약직이라고 불리는 정원의 상근 인력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단순 노무원, 환경명화원, 사례관리사, 지역사회복지사, 청년경찰, 의료급여관리사, 간호사 등 총 195분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분들의 보수와 수당, 각종 복지 혜택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만 각 직종별로 보수와 수당 차이가 심하고 처우 수준도 서로 달랐습니다. 직종에 따라 월 평균 보수가 무려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부서도 있었고, 같은 직종이고 같은 업무, 같은 입사일, 같은 호봉임에도 월 보수가 50만 원 정도나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 입사 연도가 5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도 호봉 차이가 20호봉 이상 차이가 났으며, 호봉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수도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시간이 갈수록 임금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자녀 학비 보조 수당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직종도 있었고 초과 근무 수당이 없는 직종도 있었습니다. 간호사분들께 필요한 위험 수당도 일부 직종에만 있었습니다. 처우 수준에 있어서도 공무원 연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직종도 있는 등 복지 혜택도 서로 달랐습니다. 이분들의 보수가 협상과 계약을 통해 책정된다 하더라도 동일 직종 업무의 입사년도 차이도 크지 않은데 호봉 산정과 보수 격차가 심하고 직종이 다르다 해서 복지 혜택에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이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근무 의욕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 내용이나 난이도에 따라 보수와 수당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조건임에도 처우와 근무 조건이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다면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당과 처우에 대한 사기 진작책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이분들의 임금 체계와 처우에 대하여 철저히 따져보고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호봉과 보수 산정으로 불평등한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강조하신 청렴과 친절, 그리고 일하면서도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한 선결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3년도부터 근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 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서울시장이 선정하여 미래유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역사, 산업노동, 시민생활, 도시관리, 문화예술 분야 등으로 나누어 지금까지 약 450여 개를 선정했습니다. 이 중 우리 종로구에 소재한 것만 약 100개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관광 자원화하는 측면에서 많은 서울 미래유산을 보유하게 된 우리 구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중 몇몇에 대해서는 서울 시민이나 종로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깊은 논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울시는 민족교육과 계몽운동에 주력한 정치인 김성수가
생전에 거주한 가옥으로 28 독립선언, 3.1운동 준비 등을 위해 항일 독립투사들이 모인 미래의 장소라 하여 개동에 소재한 김성수 가옥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김성수가 일제히 징병, 징용을 주도적으로 선동했다며 그의 친일 행위를 인정했고, 정부도 지난 2월 김성수의 공적은 허위라며 그의 서운을 박탈했으며 김성수 가옥도 현충 시설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정치 역사 분야에서 김성수 가옥을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는 지난 2014년 우리 구청 본관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교육시설로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의 건축물로 채광을 고려하여 각 교실에 창호가 크게 계획되었고, 유관과 로비, 계단실 등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는 것이 지정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 본관이 미래 세대에까지 물려줘야 할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현재 구청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본관 건물에 대한 미래유산 지정으로 우리 구 재산상의 가치를 얼마나 많이 떨어뜨리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민과 종로구민께서 종로구청 본관 건물이 정말 보존하고 물려주어야 할 미래유산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 구의 자산 가치를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활용하는 게 나을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소유자가 선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서울 미래유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구 서울 미래유산에 대하여 종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 취소가 되도록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지역의 현안으로서 주민의 수건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암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구 중기 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동주민센터를 중축하는 것으로 약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올해 서울시 투자심사를 하고 2021년 6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서울시 투자심사는 내년으로, 준공은 2022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2022년까지는 준공이 가능한지 등 부암동 청사 건립 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세검정 초등학교 정문으로 하는 진출입 도로입니다. 이 진출입로는 양방향 교행이 힘들 정도로 협소하여 마을에서 나와서 북악터널로 좌회전하거나 상명대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학교나 마을 방향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뒤엉켜 교통마비가 빈번히 일어나고 차량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께서는 큰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현재 인근 주택지에도 200세대가 넘게 거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54세대가 입주하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차량 통행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진출입 도로 초입에 신영동 196-5번지 건물을 종로구가 매입하여 이러한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를 적극 검토하시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암동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약 7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암동 25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또한 시급합니다. 지난 의회 회의록을 보니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이 지역 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신 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은 또 어떠한지 지역 주민들께서는 매우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에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